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어유 10,000분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셨네요, 벌써. 그렇구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93, 사퇴하면 안 된다 7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는 11시까지 계속 투표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투표 참여해 주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병기 대표의 또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 920호 소통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구의원들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뭘 지시하면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확인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대방동 파크 골프장 조성 안내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라고 올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때 확인한 바로는 3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확정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다 구의원들의 응답입니다.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의원님 일정 가능하다면 다음 주 중에 신대방 1동 노래교실, 노량진 2동 노래교실 잠시 들러 인사드리길 바랍니다. 곧 3개월이 되어서 다른 노래교실로 이동할 겁니다. 라고 사모님이 올리면 네 사모님, 네 사모님 하고 김병기 대표가 잡으세용 이렇게 또 올려요. 그리고 네 의원님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이제 한겨레에서 추가로 나온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해당 보도 오늘 조간 보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 않고 아마 구의회 의원들을 사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른바 갑질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떤 입장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내일 또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거취 표명까지 이를지 않을지 뭐 이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그 차남 지금 보면은 지금 나온 게 장남 며느리 네. 그다음에 이제 차남 그다음에 부인 네. 본인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컷 보도에 따르면은 그 여의도의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대 오찬 쿠팡, 그다음에 칼 호텔 164만 8천 원, 그리고 공항 의전, 그죠? 물론 이제 본인은 원하지 않았고 잘 안 됐는데 뭐 그쪽에서 이렇게 한 거다. 보좌관이 6개월인 생후 6개월인 그 손주가 있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거다. 뭐 등등의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가운데 차남의 빚섬 취업 청탁 대가로 경쟁사 두나무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 A 씨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 씨를 취업시키려고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 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뭐 빚섬에 취직을 했는데 그 빚섬의 취업이 성사될 즈음에 경쟁사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이 당시에 빚섬의 뭡니까 경쟁사 두나무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이런 질의를 실제로 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이제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 본인의 입장을 다 밝힌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거의 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의혹들에 대해서 이게 말끔하게 해명이 되기는 전 어려운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그 뉴스타파 보도로 그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카드를 같이 쓴 것 부분은 일단 녹취로는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네. 뭐 과거에 수사받아서 뭐 무혐의로 떨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그 수사 과정도 또 문제가 아마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잖아요. 몰랐다가 네. 다시 그 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뭐 해명의 단계로 하는 거는 좀 그 단계가 지나온 것 같고 아무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뭐 언론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고압적으로 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다 뭉쳐져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라서 전 내일 아마 입장 발표가 거의 마지막
그 과정이 될 것 같고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그런 직에 대해서 아마 좀 어떤 처신, 어떤 뭐 사의를 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를 것 같고 이게 거기서 멈춰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건 또 뭐 형사적으로 또 그 고소고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또 외부에서 그 제기된 의혹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이 검증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지금 이거는 보좌진들과 함께 나눴던 이제 내부 정보가 다 나오고 있는 거라서 아마 사실관계 규명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겁니다. 이제 타인에게 무슨 지적을 할 때는 본인에게 가장 엄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그 정당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수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거취 문제가 제대로 종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오니까 아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제 김병기 대표가 지금 그런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아유 국민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우스개로 민주당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시민혁명 했고요. 첫 번째 시민혁명은 막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반성과 성찰 속에서 있다가 내란숙의 윤석열이 갑자기 비상계엄하고 뭐 이러면서 이거를 수습하고 온 국민의 힘으로 그야말로 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아주 평화롭게 질서 있게 이 혁명을 잘 완수해냈고 그렇게 해서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를 떠받치는 여당인 민주당이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그죠? 책임 있게 처리하는 방법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꼬리를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잘못이야, 그죠? 항상 문제가 터질 때마다 윤석열식 대응이라는 게 어땠습니까? 국민 니네가 잘못 알아들었어. 난리면이라고 그랬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우겨? 그래서 MBC 기자들 1호기에 태우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물론 민주당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예, 정치는 책임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이 뭐 딴 사람들도 다 안 그만둔다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만두라 그래? 어?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버티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를 내일까지 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레까지 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집단지성이 있는 정당이 저는 의총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총 과정에서 이 결정되는 논의 과정을 보면 아 그래도 민주당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판단을 저는 이제 제가 그 국회반장 할 때 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힘을 좀 보여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가 5월이에요.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경선이 지금 3파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이 세 명이 지금 그 원내대표 경선을 뛰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우 난감해하고 있어요. 원래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이 높을수록 더 그 권한과 책임은 더 막중해진다 이 생각이 들고 전 최근에 그 정청래 대표께서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 장경태 의원 윤리감찰단 그건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것도 국민들 시선에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연히 뭐 이걸 지금 우리가 유무죄를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정치적 차원에서 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 내지는 본인의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내에서 문제됐던 의원들이
한두 분 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좀 다 할 때 민주당이 더 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좀 다르구나, 신뢰를 할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변인이시라서 좀 곤란하신가요? 아니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이제 뭐 이를테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의회 이 부의장의 카드를 썼다라는 거. 이제 그 해명은 그 부분 최근에 이제 녹취까지 나왔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본인을 봐줄 동의는 이제 하나도 없는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종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네. 같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보좌진들의 제보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요. 네. 이게 좀 마타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하나 해명을 할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짧게 이제 장경태 의원 이제 정청래 대표 말씀 주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질문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기자가 이게 제 옆에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정치 시작하고 이제 특정 언론이랑은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잘린 거지 이제 장경태 이슈라서 이제 언급을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